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유니티 머신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거에 AI를 많이 적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이번 시간부터는 ML 에이전트가 뭔지 알아보고 거기에 들어있는 3D 볼이 3D 볼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머신러닝은 조금 넓은 범위고요. 딥러닝은 얘 뉴럴 네트워크가 응리층이 있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러닝을 의미합니다. 좀 심화 학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단층 퍼셉트론과 다층 퍼셉트론이 나옵니다. 퍼셉트론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뇌 신경망을 컴퓨터로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요. 상당히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x1 곱하기 w 이걸 가중치라고 합니다. 이 가중치들을 곱한 다음에 w0라는 얘가 가중치구나. 얘는 이제 개수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W0라는 가중치를 마지막에 더해서 F라는 아웃풋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웃풋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웃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고요. 얘네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곱하기 X2. 그러니까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WI 곱하기 XI가 있고요. 여기에 더하기 가중치 W0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얘네가 바로 이제 퍼셉트론, 그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것은 이 W1, W2, WI, W0라는 이 가중치들이 어떤 I인지를 알아내는 게 바로 이제 학습입니다. 다층 퍼센트로는 아까는 굉장히 하나만 이렇게 해서 얘네를 합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평선을 한번 한 다음에 아웃풋을 산출을 하는데요. 다층 퍼센트로의 경우는 이게 은닉층이라는 게 있어서 좀 더 많은 뉴럴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한 번만 있었던 애를 여러 번 얘네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인공신경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텐서플로에서 나온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까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개였는데 이제 두 개를 줬죠. 간단하게 이게 뭐냐면은 점이 이렇게 두 개 있는 얘네를 나누는 문제입니다. 나누는 문제인데 얘는 이렇게밖에 못 나누고 얘는 이렇게밖에 못 나눠요. 그래서 해보시면은 이게 단층 퍼셉트론인데 단층 퍼셉트론에서 이제 4개의 뉴런을 준 경우입니다. 이게 뭔지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을 이렇게 산출하는 경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그 사이트에 왔는데요. 사실 이게 단층 이름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얘네의 이 방향과 이쪽 방향의 두 벡터의 가중치의 합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돼요. 한번 볼게요. 네. 절대로 얘네 두 개를 이렇게 파란색과 그 주황색을 이제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발견해낸 게 얘네를 합성을 해서 새로운 다른 방향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빠르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러 개가 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학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게 보이죠. 네, 이 정도? 이걸 해볼게요. 이거 너무 쉽죠? 이거. 이걸로 해서 한번 러닝을 해보시면, 네. 좀 더 이제 빠르게 이제 얘네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네.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를 만듭니다.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가 없는 상태가 지금 단층 퍼셉트론인데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죠. 네, 히든 레이어가 하나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뉴런이 여러 개일수록 빠르게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이제 히든 레이어가 조금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조금 더 빠르게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계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지금 자바스크립트인데요. 제가 지금 GPU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느려요. 그래서 활성화되는 이런 뉴럴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얘네는 필요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뭐 드랍 아웃을 할 수도 있고, 얘네를 끊어도 네, 이 웨이트들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해보시면 웨이츠가 돼 있습니다. 이 웨이츠들을 찾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아까 그 W라고 돼 있던 얘네를 사실 0을 만들어도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0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 이거 왜 이래? 0으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필요 없는 애들을 0으로 만들어도 사실 이제 상관은 없어요. 얘네는. 자, 이렇게 0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 중요한 웨이트들을 만약에 내가 0으로 만들면은 학습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이씨, 되네. 상관이 없었나? 네. 얘네를 제가 0으로 만들어 볼게요. 되네요. 오, 대단한데? 소용이 없네. 계속 학습이 일어나죠. 그래도 네, 학습이 일어나면서 네, 다시 굵어지죠. 금방 빠르게 굵어지네요. 네, 의미가 없네요. 너무 빨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액티베이션 펑션은 릴루, 탄젠트, 시그모이드, 리니어가 있죠. 네, 가장 유명한 게 릴루입니다. 릴루가 가장 잘 되는 편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 어, 아마 그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딥러닝 AI 배우는 시간 있죠. 딥러닝 배우는 시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의 리그레션도 하나 더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 알아서 공부하시니까.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거가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건 되게 간단한 엠니스트를 로드한 건데요. 엠니스트가 뭐냐 하면은요. 엠니스트가 뭔지 또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엠니스트 잠시만요. 코랩 얘를 들어가서 한번 엠니스트가 뭔지 잠깐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네, 엠니스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글자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되게 간단하게 이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엠니스트 로드 데이터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알아서 이제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들어오고 걔네를 잘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림 파일을 출력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했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모델을 형성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풋에서 아웃풋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학습되는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컨버전 2D나 맥스플링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고요. 네, 필요 없는 아까 그런 가느다란 걔네들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쳐내는 게 드랍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펑션들 중에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을 해서 로스 펑션을 주고, 그다음에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줘서 이제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잘 일어나서 테스트 모델에서 99.3% 정도의 그 정확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를 이제 모델로 저장을 하는, 얘네 자체 이제 모델이 생성이 됐으면 그 모델, 이렇게 모델이라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모델이거든요. 얘네를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텐서플로 라이트라는 걸로 해서 엠니스트 텐서플로 라이트로 제가 이제 저장을 했는데요. 요걸 이용해서 학습을 시킬 수 없는 굉장히 작은 단말기 같은 거에서 얘네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과 지금 얘를 소개하는 이유가 유니티랑 얘네랑 되게 그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뭐냐 하면은 유니티에서도 이렇게 NN이라는 파일로 모델을 저장을 따로 한 다음에 걔를 실제로 구동을 시키는 거는 학습이 된 모델 자체를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거는 파이썬에서 하고요. 이 모델을 구동시켜서 실제 게임을 보여주는 것은 유니티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 머신 러닝은 어떻게 있냐 하면은요.
오픈 AI에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이 시작했고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이제 팩맨이고요. 지금 카트폴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네, 제가 지금 짐 오픈 AI에 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자기네들이 되게 그 옛날 게임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 이렇게 하는 테스트를 한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임포트 짐 하시면 끝나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얘네를 이제 콜앱에서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집에서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이런 거 조금 더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콜앱에서 가져오기 굉장히 힘들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한 부분이고 사실 그렇게 많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해보시면은 이렇게 비디오를 생성해서 비디오가 이렇게 돌아가죠. 네, 그래서 네, 잡아먹혀서 다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얘가 학습을 하다가 잡아먹히면 또 죽고 그러면 가중치를 다시 리와드 보상을 통해서 다시 학습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게임에서 가장 죽었죠. 죽으면 다시 네, 학습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이 얘네고요. 얘네 이제 학습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엄청 잘하진 않고요. 그 이세돌의 케이스는 너무 학습이 잘 된 케이스고요. 이세돌의 알파고죠. 알파고는 되게 학습이 잘 된 케이스고 사실 그렇게까지 학습이 잘 되지는 않고요. 사람들이 하는 것 정도의 80% 정도의 승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머신러닝에 대한 간단한 개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